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주 혁신도시 공동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공식 비용 등 공동경비 정산 부분에서 양측의 의견이 크게 다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시 충무공동 407만 제곱미터. 진주 혁신도시는 지난해 말 착공 8년 2개월 만에 도시 기반 시설이 완성됐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최근 공동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경남개발공사가 기공식 비용과 기반시설 공사비 등 공동경비 23억 9천만 원과 이자 8억 6천만 원 등 3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사업 분담 비율에 따라 공동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남개발공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LH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경남개발공사는 기공식 행사비 등은 사전 협의가 없어 비용을 지불할 수 없고 LH 이자 계산 방식도 틀렸다는 것. 300억 원에 가까운 공동경비를 이미 정산한 만큼 나머지 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경남개발공사 입장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또 다른 공동사업자인 진주시는 지난달 공동경비 23억 원을 LH에 완납해 정산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완공 뒤 벌어진 공동사업자 간 수십억 원대 분쟁. 한편 진주 혁신도시 조성 44%를 담당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혁신도시 등에서 사상 최대 분양 실적을 거둬 창립 18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남도에 200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34.9%로 제한됐던 연간 최고금리 규정이 새해부터 풀렸습니다. 서민들의 피해가 걱정되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부업체를 돌며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행정 지도할 게 있어서 최근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핍니다. 앞에 그 33.9% 한 그대로 좀 계속 법이 개정될 때까지 좀 그렇게 좀 계약하고 최고 금리를 연간 34.9% 이내로 적용하도록 한 대부업법의 유효 기간이 끝나면서 대부업체들은 새해부터는 금리를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면서 자치단체는 단속 권한도 사라졌습니다. 시군에서는 그 정규만을 편성해서 매일 지금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그 대부업체들한테 지도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400곳, 자치단체 공무원 18명의 행정지도만으로 피해를 줄이기에는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무등록 대부업체까지 활개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명함으로 해가지고 대출 광고를 하거든요. 그 광고를 사용한 전화번호 당연히 정지를 시키는데 여기 한 해에 1년간 300건 정도 됩니다. 경남도청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고금리 피해 상담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금리라든지 이제 그런 거 신고하도록 이제 홍보도 되고 그랬으니까는 앞으로 이제 그런 사례가 발생하겠죠. 고삐 풀린 대부업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밀양 창녕 지역구의 현역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입니다. 밀양시 창녕군의 새누리당 김용문 전 보건복지부 차관, 새누리당 김형진 전 박근혜 대표 특별보좌관, 새누리당 박상웅 새누리당 중앙위 외교통상위원장, 새누리당 엄용수 전 밀양시장, 새누리당 유진하 전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새누리당 이창현 전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조혜진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어제 오전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안 의원은 봉하마을을 찾은 이유에 대해 특정 세력을 비판한 적은 없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의 참배 과정에서 시민 2~3명이 막아서며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은 공사장 현장 소장으로 일하다 숨진 45살 김모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 씨가 하루 10시간 넘게 26일 동안 휴일 없이 일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부담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 측이 김 씨의 업무가 육체노동이 아니어서 강도가 높지 않고 일한 기간이 짧은 데다 뇌출혈 병력이 있어 산업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올 10월 거제 지심도의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넘어갑니다. 거제시는 지심도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록빛 한려해상의 첫 번째 섬인 거제 지심도. 굽이굽이 펼쳐진 원시림 사이에 빨간 동백꽃이 새색시처럼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마음 심자 모양이어서 이름 붙여진 지심도는 동백숲으로 유명합니다. 가을이 끝나는 11월부터 봄이 시작되는 3월까지 동백꽃은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남쪽 바다에 오니까 너무 좋고요. 거기에 빨간 동백꽃까지 어우러져 있는데 너무 반했어요. 푹 빠졌어요. 2013년부터 시작된 국방부의 소유권 이전 합의로 지심도는 오는 10월 거제시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운영하던 해상시험소도 동백나무 전시장이나 생태체험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제시는 이곳 지심도를 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태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심도를 찾는 방문객은 한 해 평균 13만 명. 더 많은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벤치마킹에도 나섭니다. 거래 관광지 조성 사업과 또 이 지심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됨으로 해서 거제의 관광 비중도도 높아지고 또 지역 경제 소득도 좀 활성화될 것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군에 강제 수용된 아픈 역사를 간직한 지심도. 지심도의 동백나무는 수령이 100년에서 200년 된 한국 토종 동백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으로서 더욱더 각광받을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는 거제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늘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대기도 무척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경남 9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습도 조절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어제보다 한층 추워졌습니다. 창녕과 함안 영하 9도 선까지 내려갔고요. 창원도 영하 2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낮 기온도 조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 6도, 창원은 5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유지하는 곳이 많고요. 눈발이 날리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산지나 고지대에선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의 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올 들어 가장 긴 한파가 찾아온 만큼 추위 대비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 마산야구장의 인조잔디가 천연잔디로 교체됩니다. 창원시는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크다는 NC다이노스의 건의를 받아들여 5억 5천만 원을 들여 다음 달까지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9개 프로야구단의 전용구장 가운데 마산야구장과 서울 고척돔구장만 인조잔디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